안녕하세요. 전승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인 인정하는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한 성도가 다가오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도 못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고민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치유가 된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오늘 영상 끝나고 댓글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체프먼 박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체프먼 박사에게 어느 한 여인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에게 침실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말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남편은 내 부탁을 안 들어줄까요? 체프먼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실에 페인트 칠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주면 여보 이렇게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야지,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말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여러분, 남자는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요, 고맙다 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집에서 못을 박아주면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어떻게 못도 이렇게 잘 박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닙니다. 어디 또 박을 데 없어? 이거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리 줘봐요. 이거 못이라고 박았어요? 내가 박을게요. 그러면 그 남편은 절대 그 다음부터 망치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끊임없이 해줘야 해요. 그러면 아내는 죽을 때까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체프먼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다면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로 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칭찬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칭찬의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예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쁘게 말한다라는 건 오빠 나 이거 사주세요, 나 꿈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배우자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잘했어, 잘했군, 잘했네. 여러분, 잘했어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잘했어의 반대말은 못했어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어는 칭찬의 말이 아니라 평가하는 말이에요. 잘했어는 개를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앉아, 잘했어. 굴러, 잘했어. 혀내 밀어, 잘했어. 이 잘했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남편이 승진해서 오면 자기 너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90점 받아오면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예쁜 말이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거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못하나 봤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를 어린 시절 때 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늘 40점 맞다가 90점 맞아오면 한국 아빠들은요, 조금만 더해 바로 100점이야. 그러다가 정말 100점을 맞아오면 방심하지 마. 아빠 방심하는 거 제일 싫어해. 아빠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받아쓰기 시험에서 40점을 맞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들고는 와, 우리 예영이 40점 맞았네?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첫 시험에서 빵점 맞았는데 우리 예영이는 40점 맞았네? 저 때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첫 시험에 빵점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빠는 빵점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예영이는 40점으로 시작했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리자. 하나님 40점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학생인 지금도 40점 맞아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남편을 칭찬한다는 건 말로 당신 너무 멋져요. 이것도 칭찬이지만요. 남편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또한 남편을 칭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관심 있어하고 잘 아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어떤 선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남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귀걸이를 해주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늘 그 귀걸이를 하는 것도 남편을 칭찬하는 강력한 언어라는 거죠. 그럼 남편은요, 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뭐 해주면 남편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남편 나가면 빼세요. 남편을 앞에서 하는 거는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정하는 말의 또 다른 예를 보면요. 면을 좋아하는 남편하고 한식을 좋아하는 아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개는 남편이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 자기가 좋아하니까 면 먹자. 이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아요. 남편들은 고맙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야, 자기는 면 먹고 싶은데 나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고마워.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특히 남편을 조금만 칭찬해 주세요. 남편은 당신에게 더 사랑으로 더 갚아줄 겁니다. 물론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체프먼 박사는 인정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온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 우리의 어투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말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배우자가 매우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도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체프먼 박사는 권면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이제 그 배우자에게 형벌을 내릴 건지 아니면 용서를 해줄 건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선택한다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더없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가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13세기에 살았던 성인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3주 동안 금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식이 말이 3주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아직 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저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죽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릴 겨를도 없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막 그 죽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니 허겁지겁 막 죽을 막 퍼먹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는 지금 죽을 퍼먹는 이 미숙한 너는 이제 너는 파문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스승 프란체스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프란체스코도 그 죽집을 향해 달려가더니 그 제자 옆에서 같이 막 죽을 막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무 배가 고팠어. 오늘부터 3주 금식 끝이야. 너희들도 다 와서 이 죽 같이 먹자. 여러분, 이 스승 프란체스코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 죽을 먹었을까요?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이 3주의 금식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그지만 약해서 죽을 퍼먹고 있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경례를 받고 있는 그 제자를 포용력 있게 감싸주는 모습이 같이 죽을 퍼먹는 모습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포용함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또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이후에 어땠을까요? 용서해주고 그를 포용해주고, 그것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또 하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체프먼 박사는 말하기를, 또 하나의 인정하는 말은 겸손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해요. 유독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틀린 말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투가 명령조가 많아요. 이런 성격은 어렸을 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만 받아들여진 그런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너무 좋아. 너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자기 아버지가 권위주의자일수록 이 명령하는 여자를 매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명령을 하도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부탁이나 제안하듯이 말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부탁한다라는 것은 배우자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말해요. 인정하는 말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인정하는 말을 배우기 위해 체프먼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인정하는 말을 보거나 들으면 노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메모장 같은 데다가 기록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배우자의 가족 앞에서 아내가 얼마나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멋있고 감사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를 칭찬해보고 또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 인정하는 말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늘 서로를 향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부부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나눔을 할 때 반응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랬구나. 상대방의 말에 토를 달거나 그렇게 의견을 말하지 말고 그냥 아, 그랬구나.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나눔은 어떤 나눔이냐면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에게 깊이 영향을 미쳤던 말은 무엇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나눔 후에 이제 한 주 동안 실천해야 할 숙제를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이번 주 중에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요.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 언젠가 그 편지는 특별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한 주 동안 잘 실천하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5주간의 시간 동안 이 일들을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밝은 부부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